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20년 넘게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 박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생님의 뇌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머릿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실핏줄부터 굵은 혈관까지 수천 개의 혈관들이 복잡한 도로망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혈액이 흐르면서 우리 뇌의 모든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혈관 하나하나가 아주 조금씩 소리 없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여 물줄기가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잠들어 있는 그 8시간 동안 혈관이 막히는 속도가 낮 시간보다 무려 10배나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밤새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도 호흡과 피부를 통해 끊임없이 수분을 잃어버립니다. 하룻밤이면 거의 500ml 작은 생수 한 병만큼의 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8시간 동안 물 한 방울 없이 버티면 우리 몸의 혈액은 어떻게 될까요? 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주르륵 흐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뻑뻑하고 걸쭉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피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은 점점 끈적끈적해집니다. 특히 혈압과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벽 오시경이 되면 우리 피는 평소보다 무려 20%나 더 걸쭉해져 있습니다. 이 끈적한 상태의 피가 가느다란 뇌혈관을 지나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혈관 벽에는 밤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각종 노폐물 같은 찌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달라붙게 됩니다. 이것이 매일 밤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실핏줄 하나 정도가 막힙니다. 너무 작아서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10개가 100개가 되면서 막힌 혈관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조금 더 큰 혈관이 쿵 하고 막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뇌경색, 즉 뇌졸중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선생님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무심코 하는 바로 그 첫 번째 행동이 이 모든 비극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알람 소리에 화들짝 놀라 화장실 가려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시지는 않으신지요? 바로 그 순간 선생님의 혈압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평소보다 무려 30에서 5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피에다 폭발적으로 치솟는 혈압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좁아지고 약해진 혈관이 그 압력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툭 하고 터지거나 꽉 하고 막혀버리는 뇌경색 것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차가 꽉 막혀 있는데 거기에 대형 덤프트럭이 빠른 속도로 밀고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막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2단 4시간 동안 뇌졸중 발생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하루 전체 뇌졸중 환자의 40%가 바로 이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바로 선생님께서 잠에서 깨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끈적한 피, 높은 혈압, 갑작스러운 움직임. 이 세 가지 위험 요소가 동시에 터지는 퍼펙트 스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어쩌면 어제 아침 선생님께서 일어났을 때 이미 뇌혈관 중에 한두 개는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작은 혈관이라 증상이 없었을 뿐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무증상 뇌경색 또는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증상은 없지만 이미 뇌경색은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4분이 이런 무증상 뇌경색을 가지고 계십니다. 뇌 MRI를 찍어보면 뇌 곳곳에 작은 흰 점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막혀버린 혈관의 흔적입니다. 이 작은 막힘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큰 혈관이 막히고 그때는 쓰러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들께 아주 간단한 해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약도 필요 없고 힘든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돈도 한 푼 들지 않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의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5분의 차이가 10년 후 선생님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쪽은 건강하게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고 다른 한쪽은 병원 침대에 누워 하루를 보내는 모습. 한쪽은 등산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고 다른 한쪽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모습.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처음 5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사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바꾸실 건가요? 선택은 선생님의 몫입니다. 의사 아들의 후회. 저의 어머니 이야기 본격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왜 이토록 아침 습관을 강조하는지 저의 가슴 아픈 개인적인 경험을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한 아들로서 드리는 간절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등은 가명으로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 아주 추웠던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당시 70세셨던 저희 어머니 최영희님은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셨습니다. 아버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머니의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챙기시는 것이 어머니의 일상이자 행복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셨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도 찬물로 세수하는 것이 오랜 습관이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다며 그게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으셨죠? 그런데 바로 그 화장실 문 앞에서 어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대로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해도 혀가 굳은 것처럼 입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바로 옆방에 계시던 아버지께서 그 소리를 듣고 달려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저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신고하라고 말씀드리고 저 역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의 혈압은 200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뇌 CT를 찍었고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은 신경과 의사인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하지만 제 어머니의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뇌경색, 뇌의 중심부에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혈관인 중대뇌동맥이 하얗게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인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했기 때문에 혈전을 녹이는 약물인 혈전용해제를 즉시 투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어머니는 평생 반신불수로 살아가셔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빠른 조치 덕분에 큰 장애는 남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은 약간 어눌해지셨습니다. 오른쪽 손에도 힘이 조금 빠져 평생 해오시던 젓가락질이 서툴러지셨습니다. 예전처럼 또박또박 예쁜 글씨를 쓰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A사인 아들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만 해오신 제 어머니가 쓰러지시다니요? 저는 엄청난 죄책감과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왜 나는 미리 막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토록 위험한 아침 습관에 대해 미리 조심하시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을까? 매일 수많은 환자들에게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정작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어머니는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어머니께서 그날 아침의 상황을 힘겹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아침이 유난히 추웠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데 머리가 핑 도는 것처럼 어지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면서요. 그때부터 저는 뇌경색 예방법을 그야말로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지식들을 모두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습니다. 국내외 최신 논문 수백 편을 밤새워 읽었고 예방의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도대체 왜 유독 아침 시간에 뇌졸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낸 사실들은 저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가,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매일 아침 반복하고 있는 그 평범한 습관들이 사실은 자신의 뇌혈관을 공격하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셨고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희석시켜줄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않고 바로 움직이셨습니다. 게다가 정신을 차리겠다며 찬물로 세수를 하시니 피부에 닿는 차가운 자극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켰을 것입니다. 거기다 한겨울에 추운 화장실로 이동하셨으니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혈압은 더욱 치솟고 혈관은 더더욱 수축되었을 것입니다. 끈적끈적한 피, 갑자기 치솟는 혈압, 급격하게 수축된 혈관, 이 세 가지 최악의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른 장작더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격이었습니다. 뇌경색이 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PHP's N. 이 작은 습관의 기적. 어머니의 회복 이야기. 페페 마오 구토아이 쿰 NH. 가우추 이엔 피역스 H오이고 메토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난 후 저는 퇴원하신 어머니께 새로운 아침 의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해서 들으시면 에게 고작 그거야 하고 실망하실 수도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 누운 채로 머리맡에 놓아둔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기. 둘째, 물을 마신 후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 누운 채로 5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기. 셋째, 일어날 때는 절대로 한 번에 일어나지 말고 여러 단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일어나기. 처음에는 어머니도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그 무서운 병을 막을 수 있단 말이냐 싶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 아들이 눈물로 호소하며 드리는 말씀이니 속는 셈 치고 한번 따라나 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어머니 머리맡 보온병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두셨고 알람을 원래 일어나시던 시간보다 5분 더 일찍 맞추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드셨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눈만 뜨면 저도 모르게 몸이 벌떡 일어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주무시던 아버지께서 여보, 물 하고 말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차 싶어 다시 누워 물부터 천천히 마셨습니다. 2주일쯤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지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증부터 느껴져 자연스럽게 물병으로 손이 갔습니다. 누워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몸을 아주 부드럽고 개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을 때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전에는 고혈압 약을 꼬박꼬박 드셔도 140 이상을 오르내렸는데 이제는 약을 먹지 않은 아침 혈압이 12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어눌했던 말씀도 훨씬 자연스러워지셨고 힘이 빠졌던 오른쪽 손으로 다시 젓가락질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담당 주치의 선생님께서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여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하시냐며 신기해하실 정도였죠. 물론 꾸준한 재활치료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매일 아침 반복된 이 작은 습관이 기적의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후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혈압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혈압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추적 검사로 찍은 뇌 MRI에서도 새로운 혈관 막힘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75이 되신 저희 어머니는 지금 그 누구보다 건강하십니다. 또래 친구분들보다 훨씬 활기차고 젊게 사십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고 얼마 전에는 손주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셨습니다. 공항에서 손주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작은 아침 습관의 변화가 제 어머니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뇌경색을 겪고 나서야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다. 이제는 주변 친구분들을 만날 때마다 아침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선생님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의학적 연구와 데이터가 증명하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기적의 아침 습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지 그 하나하나의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생명의 물 한 잔자. 그럼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닌 단계입니다. 바로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때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말 그대로 말라붙어가는 엔진에 신선한 엔진오일을 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를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무려 40%나 낮았습니다. 단지 물 한 잔의 차이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클까요? 물을 마시면 단 30분 안에 혈액의 점도,
즉 끈적끈적함이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뻑뻑하던 피가 묽어지면서 혈관 속을 훨씬 부드럽고 빠르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뇌혈관처럼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미세 혈관에서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물은 밤새 쌓여있던 혈관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청소부 역할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김철수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님은 1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꼬박꼬박 약을 드셨지만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항상 150에서 160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무겁고 목이 뻐근했으며 자주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김철수님께 다른 어떤 처방보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부터 들여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귀찮아 하셨습니다. 나이 드니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는데 아침부터 물까지 마시면 더 자주 가야 하지 않느냐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따님의 간곡한 설득에 속는 셈 치고 시작하셨습니다. 따님께서 아버님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예쁜 물병과 컵을 항상 준비해 두셨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절대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채로 이물부터 천천히 드세요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처음 2주일은 적응하느라 힘드셨다고 합니다. 자다가 일어나면 입이 바싹 마르고 목이 칼칼한데도 물 마시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알람에 눈 뜨면 바로 물 마시기라고 메모를 해두고 침대 머리맡에도 큰 글씨로 써서 붙여놓으셨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나니 드디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눈만 뜨면 자동으로 손이 물병으로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째부터는 몸이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를 짓누르던 두통이 사라지고 어지럼증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정기검진일에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김철수님의 혈압이 150대에서 130대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먹는 약은 그대로인데 단지 물 마시는 습관 하나를 더했을 뿐인데 혈압이 안정된 것입니다. 어지럼증과 손발 저림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며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 한 잔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물의 종류와 온도? 가장 좋은 것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흡수도 가장 빠르고 위장과 혈관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물을 마시면 오히려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을 높일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마시는 양,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실 필요 없습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 약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시는 방법, 절대로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5분 정도에 걸쳐 아주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듯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빨리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가고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물도 좋지만 여기에 아주 특별한 것을 더하면 그 효과를 몇 배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레몬 반 개를 짜서 넣는 것입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 C와 구연산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을 막게 하며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분해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꿀 한 숟가락을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꿀은 아침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꿀에 함유된 풍부한 항산화 성분 역시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물을 마시는 습관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단계와 3단계, 몸을 깨우고 안전하게 일어나기 생명의 물 한 잔으로 우리 몸속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자동차가 출발하기 전 예열을 하듯이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을 부드럽게 깨워줄 시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침대에서 하는 5분 스트레칭입니다. 물을 마신 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약 5분 정도만 투자하여 침대에 누운 채로 간단한 동작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놀랍게 개선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침상 스트레칭을 하는 그룹은 하지 않는 그룹에 비해 뇌로 가는 혈류량이 평균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된다는 뜻이며 이것은 뇌경색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박순자님의 경우를 보세요. 박순자님은 매일 아침 손발이 저리고 뻣뻣해서 주먹을 쥐었다 펴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손가락이 굳어 물건을 잘 잡지 못하고 다리가 뻣뻣해서 첫걸음을 떼기가 너무 힘드시다고 하셨습니다. 전형적인 말초 혈액순환 장애였습니다. 저는 박순자님께 아주 간단한 침상 스트레칭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1. 온몸 기지개 켜기.
누운 채로 양손을 깍지 껴 머리 위로 쭉 뻗고 동시에 발끝도 아래로 쭉 펴니다. 온몸을 늘린다는 느낌으로 10초간 유지합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이목 천천히 돌리기, 머리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돌려줍니다.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목을 지나가기 때문에 목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무릎 구부렸다 펴기, 누운 채로 자전거를 타듯이 양쪽 무릎을 번갈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펴기를 10번 반복합니다. 하체에 고여있던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모든 동작을 하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 하시던 박순자님도 며느님의 성화에 못 이겨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박순자님은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개운한 건지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봐요. 손발 저림도 거의 사라졌고 손가락이 부드러워져 다시 바느질을 시작하셨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단 5분의 스트레칭이 박순자님의 아침을 그리고 삶의 질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자, 이제 3번째 단계.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다리 쪽으로 확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혈압이 뚝 떨어지는데 이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이때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아침 낙상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15%가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낙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룹에서는 그 비율이 3%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전하게 일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4단계를 꼭 기억하십시오. 1. 옆으로 눕기.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쪽으로 먼저 돌아 눕습니다. 2. 팔로 짚고 앉기. 아래쪽 팔꿈치와 위쪽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며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 앉습니다. 3. 앉아서 30초 기다리기. 침대에 걸터 앉은 자세로 바로 일어서지 말고 30초 정도 기다립니다. 이때 심호흡을 3번 정도 하면서 우리 몸의 혈압이 새로운 자세에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4. 지지하고 일어서기. 침대 모서리나 근처의 가구를 잡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선생님을 위험한 아침 낙상으로부터 지켜주고 뇌혈관에 가해지는 급격한 압력 변화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4단계와 5단계. 아침을 완성하는 마지막 준비. 이제 몸도 깨었고 안전하게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시곤 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화장실에 가기 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4번째 단계, 화장실 가기 전 5분 걷기입니다. 물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일어났다면 바로 화장실로 가지 마시고 방 안을 천천히 5분 정도 걸어보세요. 침대에서 창문까지, 창문에서 문까지 천천히 산책하듯이 말입니다. 왜 이 단계가 중요할까요? 갑자기 화장실 변기에 앉아 배변을 위해 힘을 주면 우리 몸의 혈압은 아주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는 밤새 딱딱해진 변을 보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주게 되는데 이때 혈압이 평소보다 50 이상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급격한 혈압 상승은 약해진 뇌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의학 용어로 이것을 발살바 효과라고 합니다. 숨을 참고 배에 힘을 주면 가슴 안에 압력이 올라가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순간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힘을 푸는 순간 막혔던 혈액이 한꺼번에 심장으로 몰려들면서 혈압이 폭발적으로 치솟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아침 화장실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정민호님의 사례입니다. 정민호님은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변을 보실 때마다 눈앞이 핑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한 번은 화장실에서 그대로 쓰러져 이마를 다치셨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혈압이 200 가까이 올라가 있었죠? 저는 정민호님께 화장실에 가기 전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나서 최소 10분 후에 그리고 방 안을 5분 정도 걸은 후에 화장실에 가시라고요.
처음에는 아침에 변이 급해서 기다리기 힘들다고 하셨지만 막상 실천해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10분 정도 걷고 나니 장운동이 활발해져서 오히려 변을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힘도 덜 주게 되고요. 그 후로 정민호님은 화장실에서 어지럼증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되셨습니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위험한 순간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아침 식사 전 미지근한 물 한 잔 더 마시기입니다. 씻고 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첫 잔, 그리고 아침 식사 전에 또 한 잔, 총 2잔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 2잔의 물이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고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완전히 맑게 만들어줍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물 2잔을 마시는 그룹은 한 잔만 마시는 그룹보다 혈액의 점도가 평균 30% 더 낮았다고 합니다. 혈액이 그만큼 더 맑아지고 잘 흐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뇌에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아침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관을 미리 준비시켜 아침 식사의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아침에 선생님의 뇌혈관을 지키기 위한 5가지 단계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물 마시기, 스트레칭하기, 천천히 일어나기, 준비 운동하기, 그리고 물 한 잔 더 마시기.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그 효과는 실로 강력합니다. 이것들만 매일 꾸준히 지켜도 아침 뇌졸중의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혈관 청소부, 평생의 식습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열심히 집안을 청소해도 낮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집안에 쓰레기를 들여온다면 그 집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침 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낮 동안 선생님께서 무엇을 드시느냐입니다. 이제부터는 약 없이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뇌경색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식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등푸른 생선의 힘을 믿으십시오. 고등어, 삼치,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은 혈관 청소에 있어서 최고의 음식입니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끈적끈적한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 피를 묻게 만들어줍니다. 혈관 벽에 쌓인 염증을 줄여줍니다. 혈전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2억 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발생 위험이 무려 50%나 낮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만 식탁에 올려도 충분합니다. 단, 튀기는 조리법은 피하십시오. 기름에 튀기면 좋은 오메가3가 파괴되고 오히려 혈관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이나 조림 형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무지개색 채소와 친구가 되십시오. 특히 짙은 초록색 채소는 엽산의 보고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의 풍부한 엽산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범 중 하나인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나쁜 물질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혈관 벽이 상처 입기 쉽고 그 상처에 찌꺼기가 달라붙어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엽산이 바로 이 과정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채소는 매일 2끼 이상 다양한 색깔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간색 토마토, 파프리카, 노란색 호박, 당근, 보라색까지 자색 양파 등 색깔마다 혈관에 좋은 각기 다른 항산화 성분,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흰쌀밥을 현미 잡곡밥으로 바꾸십시오. 흰쌀밥, 흰빵, 국수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는 혈당은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하여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반면에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아주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려줍니다.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여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처음에는 흰쌀밥이 그리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흰쌀과 잡곡을 반반 섞어서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점차 잡곡의 비율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넷째,
이 세 가지 음식은 독이라 생각하고 피하십시오. 1.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다량의 나트륨과 첨가물이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튀김 음식, 치킨, 탕수육, 감자튀김. 고온에서 기름에 튀길 때 생성되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최악의 적입니다. 3단 음식, 케이크, 사탕, 탄산음료. 과도한 설탕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물론 평생 이 음식들을 전혀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빈도입니다. 80대 20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식사의 80%는 건강한 음식으로 채우고 나머지 20%는 가끔씩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는 것입니다. 평생의 습관, 운동, 수면, 그리고 마무리 이제 식습관까지 바로잡았다면 우리의 건강한 삶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들을 맞춰보겠습니다. 여섯째, 매일 30분씩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걷기입니다. 하루에 단 30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의 위험을 40%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최고의 혈관 운동입니다. 걸을 때 다리 근육은 제2의 심장처럼 작용하여 하체에 몰려있던 혈액을 온몸으로 힘차게 펌프질 해줍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꾸준히 걸으면 뇌에 새로운 혈관들이 자라나기까지 합니다. 날씨가 나쁘면 집 안에서라도 제자리 걸음을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매일 하는 꾸준함입니다. 일곱째, 최소 7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손상된 세포와 혈관을 수리하고 노폐물을 청소하는 대청소를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복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관의 염증과 손상이 축적됩니다. 매일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 이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끄고 은은한 조명 아래서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피할 수 없는 나이 탓으로 돌리며 그저 약에 의존하며 조심조심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잘못된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침 벌떡 일어나고 물도 안 마시고 가공육과 튀김을 즐겨 먹고 운동도 하지 않는 삶을 계속한다면 혈관은 예외 없이 점점 더 빠르게 막혀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혈관부터 막혀 증상이 없겠지만 그 손상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예고 없이 쓰러집니다.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거나 말을 못하게 되거나 심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후의 삶은 고통스러운 재활과의 싸움이며 많은 경우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삶을 함께 무너뜨리는 비극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배운 대로 매일 아침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고 천천히 일어나고 등푸른 생선과 채소를 즐겨 먹고 꾸준히 걷는 삶을 선택한다면 선생님의 혈관은 스스로를 정화하고 회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혈압과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칩니다. 80세,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만나 담소를 나누며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건강한 노후입니다. 선생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해 드립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 침대 머리맡에 물 한 병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다른 어떤 생각보다 먼저, 다른 어떤 행동보다 먼저 그 물부터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선생님의 인생 후반전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집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 약속이 선생님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100세 시대 건강의 김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